호랑이띠 선생님들 잘 찾아오셨습니다. 1962년 이민생으로 평생 앞장서서 길을 내고 겉으론 씩씩하고 대범해 보여도 속으론 이건 내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살아오셨지요.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니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불쑥 올라오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당당히 버텨온 선생님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댓글에 이루고 싶은 소원을 한 줄 남겨주세요. 저는 매일 새벽 조용히 마음을 모아 선생님들의 이름과 바람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제 2025년 8월 을사년 갑신월의 흐름을 이민생 호랑이띠의 기운에 맞춰 명리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민은 겉과 속이 물과목으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임수는 큰 강물처럼 넓게 흘러가며 모든 것을 감싸 안으려는 기운이고, 임목은 새벽숲을 가르며 솟아오르는 강한 목의 추진력입니다. 물은 흘러야 맑아지고 목은 자라야 삽니다. 이 둘이 만나면 먼저 움직이고 넓게 받아들이는 선도적이면서 포용적인 기질이 생깁니다. 그러나 물이 넘치면 흙을 씻어 가듯 에너지가 분산되고 목이 과하면 토를 파고들어 균열을 만듭니다. 즉, 너무 많은 일을 떠안거나 방향을 여러 갈래로 벌리면 스스로 지치기 쉽다는 뜻입니다.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을목은 가늘지만 끈질기게 파고드는 새싹, 사화는 그 새싹을 밖으로 터뜨려 드러내는 불길입니다. 임목을 지닌 호랑이띠에게 목의 힘은 친숙하지만 사화와는 상의 관계가 생겨 불과 목이 서로를 과열시키거나 태워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수는 불길 앞에서 끓거나 증발하기 쉽고 과열된 감정과 즉흥적 판단이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는 재앙이 아니라 숨겨둔 것을 드러내 정리하게 하는 강제력으로도 작동합니다. 피하려 하기보다 방향을 잡고 조절하면 불은 따뜻한 추진력이 되고 물은 맑은 순환력이 됩니다. 8월은 절기로 여름 끝자락에서 가을 초입으로 넘어가는 문턱이며 간지로는 갑신월입니다. 갑목은 큰 줄기를 곧게 세우려 하고 신금은 서늘한 칼날로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 정리를 요구합니다. 목은 키우고 금은 자릅니다. 이미 을사년의 목화가 강하게 깔린 가운데 갑신월의 목금 충돌이 더해지니 더 펼쳐라와 이제 다듬어라라는 두 목소리가 동시에 울립니다. 이민생에게는 임수의 넉넉함과 임목의 추진력이 더 크게, 더 빨리를 부추길 수 있지만 신금은 정확히 필요한 것만을 요구합니다. 내가 먼저 기준을 세워 무엇을 키우고 무엇을 덜어낼지 결정하면 외부의 칼날은 무뎌지고 목의 확장력은 내 편이 됩니다. 금생수의 흐름이 이번 달 내내 살아있습니다. 계약서, 공문, 안내문, 제도 변경, 데이터와 정보 같은 금의 형태로 기회가 먼저 들어오고 그것이 곧 실제 자금 흐름, 이동,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지는 수의 움직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화와 자수의 상해가 즉흥적 결정과 감정적 반응을 유도할 수 있으니 어떤 정보든 즉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반드시 적어두고 하루나 이틀 뒤 다시 읽어보는 숨 고르기를 넣으십시오. 이 작은 텀이 화의 과열을 시키고 금의 칼날을 섬세한 조각칼로 바꾸어 상해를 상생으로 전환시킵니다. 기록과 점검이 곧 운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입니다. 임수는 넉넉해 보이지만 한번 범람하면 통제하기 어렵고 임목은 선도적이지만 고집이 세지면 꺾이기 어렵습니다. 올해와 8월은 예전 방식만 고수하면 버겁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던집니다. 디지털 문서 처리, 변경된 제도 신청 방식, 재정 관리 시스템, 인간관계의 소통법 등 실제 생활의 영역에서 작은 변화 하나씩 시도하세요.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물은 탁해지고 나무는 쓰러집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물은 더 맑게 흐르고 나무는 더 튼튼히 자라며 금은 모양을 아름답게 다듬고 화는 결과를 환하게 비춰줍니다. 건강 면에서는 화의 과열과 금의 건조함이 번갈아 치고 들어오는 흐름 속에서 심혈관과 혈압 변동, 호흡기와 피부 건조, 위장과 담의 부담, 신경계 과민, 수면 질 저하에 신경 써야 합니다. 물의 기운이 강한 임수는 수분 대사가 흐트러지면 부종이나 순환 정체로 이어지기 쉬우니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자주 나누어 마시고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세요. 목의 기운이 강한 임목은 근육인 대관절에 무리가 가기 쉬워 갑작스러운 동작보다 꾸준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늦은 밤 자극적인 뉴스, 끝없는 스크롤을 줄이고
미지근한 물 한 잔과 느린 호흡으로 하루를 닫는 루틴을 만들면 물의 기운이 맑아집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피하고 곡물과 뿌리채소, 깨끗한 단백질로 토와 금의 균형을 잡으면 화기의 과열과 금기의 건조함을 동시에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작은 이상 신호를 초기에 챙기는 부지런함이 곧 큰 병을 막는 예방입니다. 재물운은 활동과 교류, 그리고 정리의 힘이 동시에 살아나는 달입니다. 갑신월의 신금은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잘라내는 칼입니다. 오래된 보험, 불리한 대출, 쓰지 않는 구독료, 유지비만 나가는 물건과 서비스들을 정리해 구조를 바꿔보십시오. 정리만으로도 수의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새로 들어올 기회를 담을 여백이 생깁니다. 임수의 넉넉함은 베풀다 보면 정작 내 그릇이 비어버릴 수 있고, 임목의 추진력은 충동적 지출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베풀지를 분명히 하면 돈은 맑게 돌고 다시 돌아옵니다. 작은 선행, 의미 있는 지출, 가족과 주변을 위한 투자로 토의 덕성과 수의 순환을 살리면 재물운은 자연스럽게 선생님께 돌아옵니다. 인연과 귀인 운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갑신월에는 금의 기운을 제대로 쓰는 사람, 즉 현실적인 조언과 문서제도, 정리에 능한 이들이 귀인이 됩니다. 이민생 호랑이띠에게 특히 가까이 하면 좋은 띠는 말띠, 개띠, 호랑이띠 동지들입니다. 말띠는 오화로 임목의 추진력에 적당한 열을 더해 실행력을 푹 돋우고, 개띠는 술토의 현실 감각으로 물과 목의 과잉을 잡아주며 기반을 단단히 합니다. 같은 호랑이띠는 임목의 공감대를 형성해 서로의 추진력을 건강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리를 두어야 할 띠는 원숭이띠, 뱀띠, 닭띠입니다. 원숭이띠는 신인충의 기운으로 정면 충돌이 잦아 감정 소모가 커지기 쉽고, 뱀띠는 인사형으로 사소한 말끝이 다툼이 되기 쉬우며, 닭띠는 유인파형의 기운이 숨어 있어 날카로운 비판과 오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멀리하라는 말은 인연을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을 정하고 에너지를 과하게 쓰지 않는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 경계가 불필요한 소모를 막고, 때로는 그들의 시선이 아이디어의 불씨로 남을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말과 글이 운을 움직이는 달입니다. 신금은 문서와 기록, 계약과 약속을 뜻하고, 갑목은 큰 방향을 설정합니다. 임수는 그 과정을 유연하게 연결해 실제 흐름으로 바꾸는 힘을 갖죠. 오늘 해야 할 일 하나, 덜어낼 일 하나를 적어보세요. 작은 약속이라도 문장으로 남기고, 최종 결정은 하루 뒤 다시 읽고 내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말로만 오가는 약속은 화의 즉흥성에 휩쓸려 허공으로 흩어지고, 기록은 금의 칼날로 형태를 남겨 수의 흐름을 견고하게 합니다. 종이에 적고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 세 단계만 꾸준히 지키면 갑신월의 금생수 흐름을 매끄럽게 탈 수 있습니다. 이 달의 핵심은 두 가지 균형입니다. 키울 것과 줄일 것을 스스로 가르는 균형, 그리고 불과 물, 목과 금의 온도차를 조율하는 균형입니다. 내가 먼저 가지를 쳐내면 외부의 칼날은 무뎌집니다. 내가 먼저 호흡을 고르고 감정을 식히면 남의 불길도 쉽게 번지지 못합니다. 충돌과 긴장은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칼이 아니라 내 삶을 다듬는 조각칼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는 넘기 어려운 장벽이 아니라 잘 건너면 더 넓은 곳으로 안내하는 다리가 됩니다. 조율의 기술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적어보고 덜어보고 한 번 더 보는 작은 반복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인생은 결국 스스로 길을 내는 과정입니다. 숲을 헤치며 길을 만들던 젊은 날의 호랑이처럼 선생님은 수없이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길 위에 돌을 치우고 잡초를 뽑아내고 잠시 나무 그늘 아래서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불길은 난로가 될 수도 화재가 될 수도 있고 물줄기는 샘이 될 수도 홍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방향과 양을 조절하는 이는 나 자신입니다. 오늘 적은 한 줄이 내일의 다리가 되고 오늘 덜어낸 한 가지가 내일의 여백이 되어 빛을 들여옵니다.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숨 쉬는 동안 배우고 다듬고 또 걸어갑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